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헤치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6기 노현환이라고 합니다. 다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LLM에 주는 입력을 설계하거나 최적화를 해가지고 성능의 안정성 같은 LLM의 전반적인 그런 지표들을 올리는 그런 방법론인데 최근에 막 대회나 해커톤이나 뭐 기업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COT를 생각을 해봤을 때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성능이 증가하고 하여간 결과를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제 그건 알겠는데 잘 나온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 문장을 보완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추가해보자는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길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수식이 있어가지고 뭐 로스 펑션을 조절을 한다든가 어떤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LLM 같은 경우는 아직은 리즈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뽑는 것이 마냥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제가 NLP 쪽으로 열심히 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완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에서 나온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이 저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직관을 살펴보고 싶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유명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이제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딥하게 하나하나 다루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저자가 LLM이 어떤 문제점을 지목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고안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를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는 결국 기존에 있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걸로 논문을 내는 거고.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저한테 많았어요. 왜냐면은 결과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얘가 뭘 지목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LM에 쓰는 거니까 결국 LLM의 문제점을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GPT나 이런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같은 LLM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아직 대표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다시피 너무 복잡한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못 풀고요. 아직도. 물론 뭐 최근에 IMO나 뭐 ICPC 같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말고 약간 정답이 없는 문제로 가게 되면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든지 그런 수학적이나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다른 유명한 문제는 환각현상이죠. 갑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엄청 그럴듯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완전 거짓말이고 이런 환각현상 같은 거를 아직도 최근의 모델도 잘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논문 살펴보니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서베이 논문 그러니까 약간 연구 동향 파악 논문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자들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찾아봤는데 이 논문 저자는 LLM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살펴보면은 reasoning and logic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추론 문제를 잘 못 푸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답을 내놨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첫 번째로 봤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 논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hallucination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고요. 그 말고도 이제 논문이 몇 개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understanding user intent 그러니까 LLM이랑 사용자랑 이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 혹은 아니면은 비정형화된 자연어를 벗어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코드라든지 뭐 HTML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어를 벗어난 입출력을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저자들이 LLM에서 현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인데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논문을 읽어보면은 복잡한 LLM이 기존에 그때까지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복잡한 추론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22년 이전에는. 근데 이 논문 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LLM 같은 경우 이제 복잡한 문제를 왜 못 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자들은 그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해 보고 바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거나 하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LLM이 이러한 과정을 모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제 논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모방해서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비슷한 게 문제를 쪼개서 푸는 그런 프롬프팅 방법론이 많이 나왔는데 뭐 리스트 모스트 프롬프팅이나 등등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T의 문제점을 찾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 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체인 오브 థాట్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사고 경로를 잘 따라가면은 좋은 답이 나오는데 약간 이제 삐끗하면은 이제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답을 이상한 답이 나오는 그런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리디하게 가장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리디한 방법을 썼는데 한 개의 사고 경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사고 경로를 뻗은 다음에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답을 내면 어떨까? 여기서 뭐 메이저리티 보트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사고 경로에서 답을 유도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저자들이 이렇게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그런, 그러니까 셀프 컨시스턴트 위드 COT죠. 그걸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개로 안 된다면은 사람들도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걸로 풀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걸 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COT 변형은 그 Tree of Thought이라는 건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COT에 Self Consistency를 더한 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선형으로 무조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돌아오거나 뭐 다른 범위로 뻗어나가거나 하는 게 없고 한 경로가 확정이 되면은 그냥 거기서 쭉 나아가는 그런 선형 체인을 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논문 저자들이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로 풀긴 하는데 여러 단계로 풀 때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막히면 딴 데로 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옛날 뭐 심리학 혹은 뭐 그런 정신 관련 논문들 이제 그 논문 저자들이 인용해왔거든요. 그래서 인간 인재 연구를 봤을 때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컴비네터럴, 그러니까 조합적인 그런 문제 해결 공간에서 탐색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체인을 쓰지만 이거를 체인이 아니라 트리로 보게 되면은 트리에서 이 발레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다른 발레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트리에서 탐색을 하는 걸로 이 사람의 생각을 모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LLM에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트리로 일단 그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FS나 BFS 같은 걸 써가지고 탐색을 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Graph of Thought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TOT는 이제 트리잖아요. 어쨌거나 트리라는 자료 구조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트리는 어쨌거나 일단 그래프보다는 좀 덜 일반적인 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멀리 가버리면 다시 못 돌아오고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리라는 자료 구조의 한계에 갇혀서 이제 문제 해결이나 설명 능력 좀 제한된다라고 저자들 얘기를 해요. 인간도 또다시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인간의 사고 방식이 여기서 앞에 있는 논문에서는 DFS, BFS 같은 방식,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A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뭐 안 됐어요. 그럼 B라는 생각을 하다가 A랑 B랑 나오는 결론 합쳐가지고 뭐 C라는 결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인간 사고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트리로도 이걸 잘 표현할 수 없다고 이 저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LLM도 똑같이 그 트리가 아니라 좀 더 일반론적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국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체인 오브 థాట్인데 체인 오브 థాట్에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해서 이제 체인 오브 థాట్을 제안했다면 그 이후에 이걸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인간의 인재 과정을 점점 모방하면서 알고리즘을 방법론을 발전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에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맨 처음에부터 해가지고 chain of thought, 뭐 tree of thought, graph of thought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어떻게 그 발전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선형이었다가 선형을 여러 개 뽑았다가 트리로 했다가 그래프로 하는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하게 이전 모델들, 이전 방법론, 이전 프롬프트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전 모델들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해결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데서 많이 찾는다, 그 방법을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hain of thought 말고 다른 계열로 self refine이라는 프롬프팅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LLM은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논문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문제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 논문에 intricate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막 디얼킨 이런 표현이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여러 가지 목표를 주고 그걸 그 목표들을 전부 충족시키는 어떤 방법을 제안해라라든가 코드를 딱 줘요. 코드를 준 다음에 이 코드를 사람이 읽기 쉽게 고쳐봐라. 이런 태스크들을 논문에서는 intricate한 좀 복잡한 태스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한국어로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LLM이 잘 풀지 못한다 라고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일단 되는 거를 짜요. 저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좀 발전시켜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를 할 때 일단 쉬운 방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은 문제를 푼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코드를 짤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신다고 치면은 코드를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쁘게 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석을 단다든가. 근데 처음부터 아래 따지지도 않았는데 주석을 달면서 하진 않죠. 보통 일단 되는 코드를 만든 다음에 주석을 달고 뭐 필요 없는 거 변수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LM도 한 방에 이걸 쭉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답을 내고 그거를 refine 하는 그러니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LLM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쉽죠? 그 다음부터는 한 모델이 일단 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답을 같이 똑같은 모델에 넣어가지고 피드백을 얻고 그 피드백이랑 그 원본 답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걸 고쳐줘 하면 되겠죠? 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LLM에 적용하는 방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논문 아까 그 서베이 논문을 보면은 막 41개가 있어요.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로지 COT나 뭐 셀프 리파이너 설명한 거 이것저것 많은 방법론들이 그 인간 인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방해서 프롬프팅을 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다른 발전 방식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COT가 지금 체인이었다가 갑자기 트리랑 그래프가 나오면서 약간 그래프 이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뭐 DAG라고 해서 그 Directed Acyclic Graph라는 그런 자료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자료 구조를 바꿔가지고 시도를 하려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인 거는 거기서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전 모델의 문제점을 찾아요. 모든 간의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식으로 연구를 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결과만 딱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해 보이고 막 한 줄, 두 줄 추가하는 그런 거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을 똑같이 찾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저자들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체인이 있었는데 체인 대신에 이것저것 다른 거를 넣어볼 수 있겠죠. 버퍼, 레이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한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추론 문제, LLM의 약간 성능이랄까요? 지능? 그런 걸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환각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LM의 환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LM에 있는 삼각현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GPT나 뭐 그런 걸 써봤다면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그런, 있지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맥락을 놓쳐가지고 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딴 소리를 하는 건 괜찮은데 바로 이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바로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맥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된 맥락을. LLM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분야가 뭐죠? 약간 그 심리학인가 어디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갈지,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메타인지 과정이 이미 그 컴퓨터랑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플래닝, 모니터링, 컨트롤 모델이라고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 인간의 플래닝, 모니터링, 컨트롤 과정을 LLM에다가 옮겨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메타인지를 그대로 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맨 처음에 베이스라인 정답, 그러니까 그냥 쿼리를 통과시켜서 답을 얻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 버리피케이션을 몇 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생성하라고 LLM한테 시켜요. 그러면은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에 각 질문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이 정답이랑 질문을 같이 주고 이거가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만족 안 한다면 실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실수가 존재한다면 그 실수랑 원본 정답을 주고 수정된 정답을 내놔라. 이렇게 4가지의 스텝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좀 복잡한 테크닉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려보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저들이 언급을 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모션 프롬프트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마감이 30일 남았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겠죠. 마감이 내일이면은 겁나게 열심히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감정 상태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나 완성도가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더 절박하고 좀 더 중요한 일일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LLM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경향성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심리학에 기반한 AI가 물론 감정이랑 없겠지만 과연 근데 이 LLM한테 이런 감정 자극 문구를 넣는다면은 과연 성능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들이 한번 넣어봤더니 성능이 오르더라. 물론 막 드라마틱하게 체인 더 stat처럼 막 2배, 3배 잘해진 거 아니고 한 11%, 12%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올라간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 is very important to my career. 그러니까 이 일은 내 뭐 장래나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해라는 질문을 프롬프트의 그 쿼리 끝에다 삽입을 하면은 성능이 조금 오르더라. 그리고 성능은 별로 안 올랐는데 환각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저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LLM은 분명히 감정이라는 게 당연히 없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어떤 사실만으로 이제 인간과 비슷한 그런 성능 향상 기제가 보인다 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막 뜬금없이 그렇게 결과를 얻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런 결과를 얻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보면은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들이랑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해결법을 보통은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분야는 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수식적으로 찾는 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어쨌거나 인간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다음에 인간의 인지 이런 사고 과정을 모방해서 혹은 거기에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고안을 했다고 적어놓은 저자들이 많았습니다. 앱스트랙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문제를 나중에 언젠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